자,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적자 생존을 제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전원을 꺼두실 필요는 없고요. 무음으로 해두시고 진동도 사실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무음으로 바꿔놓으신 상태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카메라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학부모님들 마음의 문을 여시면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표정도 좀 푸시고요. 자유롭게.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잘 전달해 줄까 째려보시면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의 문을 지금부터 툭 내려놓으시고, 정말 저 얘기가 우리 자녀에게 이번 입시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 스타일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낼 텐데요. 소중한 불멸의 역작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저고요. 네. 자, 퀴즈입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에 있는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 괜찮은 책이에요. 도전! 없으신가요? 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상을 잘 보세요. 모습을.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 동상의 이름을 맞히시는 건데, 첫 번째 힌트. 그리스의 시라쿠사에 한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 특이하죠.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선물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인을 원하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시죠. 네. 자, 이 동상의 이름 이미 배경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인간을 말하다, 네, 윤리와 사상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인지.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함이에요. 앞머리를 확 잡는 거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못 붙잡는다. 마지막,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져. 동상의 이름은 정답입니다.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기회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찬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학부모님들 고3 자녀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 뭐라도 얻으려고 토요일날 일찍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를 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왜 기회인지 1부 순서부터 굉장히 제가 나와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저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용인외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차 교사고요. 제 양력에서, 양력 그만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양력에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7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참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한 해에, 자, 특정 대학이어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 학교에 한 해에 많이 보낼 땐 92명도 보냈습니다. 하버드도 한 해에 한 명씩 보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지도한 게 4명이 있습니다. 전국 1등 한 학생들
7명 있습니다. 참 운이 좋죠. 네, 제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저의 양력에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나 많이 봤죠. 추천서 많이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많이 지도해 줬어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정말 중요하겠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자소서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자소서 한번 같이 쓰시나요? 네가 열심히 써라 이러시나요? 오늘 가서 자녀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중학교 3학년 학생 한 명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 있어요. 저 학생들이 안 보여요, 제 눈에. 다 학생 저기 있네? 학생이신가요? 몇 학년? 고3. 이 2명의 학생한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시면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특이한 이력이 하나 보이죠? 저 퍼스널 이미지 트레이닝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는지 많은 자격증을 다 따면 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저의 의상은 오늘 어떻습니까? 터지셨네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이미지를 메이킹할 거냐, 그건 단순한 이미지, 밖에 보이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풍기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보고 만나고 뇌를 보고 헤어진다. 뇌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옷을 잘 못 입으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겉에 풍기는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입시 전략에서 면접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면접이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 최종적인 목표는 EBS 공교육을 10년 동안 담당해온 선생님으로서 EB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막판에도 EBS에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순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국영수 탐구, 그 다음에 자가진단과 커리큘럼 컨텐츠, 입시정보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자녀를 뒀다. 그 다음에 고2, 고1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개념 정리는 이미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고2 학생들한테 수능 준비 굉장히 지금부터 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작년에 선배들이 봤던 것, 그 전년도에 봤던 것, 혹은 그 전년도에 봤던 것, 6월, 9월 모평의 수능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선택지들에 대한 분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수능이 지금 2019학년도를 준비하는 이 수능이 완전히 새로운 포메이션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답은 다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철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EBS에서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많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적어도 3개년 정도에 대한 완벽한 분석. 이게 완벽한 분석이라는 게 문제를 그냥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어떤 옷을 갈아입고 나올지 그거를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과탐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 만약에 물리, 물화생지 중에 2과목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작년도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선택지까지 전부 다 세트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주목해야 될 게 기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아마 실전 대비가 돼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국어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요 국어의 포인트는 비문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과 학생들이 비문학 어려워합니다.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문학은 어느 분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국어 선생님들, EBS에 아주 유명한 강의 오랫동안 하신 동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윤혜정 선생님도 있고,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자, 이 비문학이라는 게 어떤 배경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국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문단의 구조,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그 관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습관이고요. 그것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해왔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인데요. 수능의 막바지에 꼭 해야 될 비문학에 대한 대처 뭐냐? 요렇게 꼭 시키세요. 아침에 정신이 내가 맑다. 좋습니다. 밤에 내가 정신이 맑다. 꼭 맑을 때 해야 돼요. 정신이 맑을 때 비문학 기출문제들 갖다 놓고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옆에 있는 이 센텐스들을 정확하게 내가 구문 분석하고 용어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제거하면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문을 분석하는 게 2분 만에 해야 된다. 그러면 1분 30초 만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시뮬레이션이죠. 이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어떻게 하면 비문학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강력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타이트하게. 그 타이트한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시간을 재가면서 해야 돼요. 아주 자기를 막 프레스를 줘가면서 나 지금 시험 보고 있어. 이 느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녀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저가 사실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해가지고 그 국어를 너무 잘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버릇이 뭐였냐면 그 아주 독서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땡땡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독서 땡땡이라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 맨날 시간제 가면서 정신 맑을 때 막 분석을 했습니다. 혼자. 그 국어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도 국어는 만점을 받고 아주 잘 받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그 연습이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지금부터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이면 좋지만, 자, 국어는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 기출에 대한 마무리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념, 그 다음에 어휘 정리나 키워드 정리 이런 것들, 속담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돼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을 봤죠? 우리 친구들이요, 저도 시험 감독하면서 보니까 고3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6월 모평 보고 슬럼프 빠진 학생들 많아요. 자, 슬럼프는 다 옵니다. 9월 보고도 와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6월 보고 정신 차릴 시기예요. 여름이고요. 이 여름에 6월 보고 나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느냐가 수능에 직결되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체력 보충도 필요하고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역시 6월 모평 이후에 연계 교재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때입니다. 국어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영어. 자, 영어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어는 EBS 연계율이 정말 높습니다. EBS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EBS의 연계 교재를 제대로만 파도 충분히 영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규칙적인 것은 기억에 많이 남게 하는 집중의 미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리듬을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어 학습법에서 역시 지금 단계 9월 모평까지 해야 될 건 뭘까요?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열심히 파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영어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것저것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얘야 그거 아니래. EBS 선생님이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요. 입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거 많이 볼 필요 없고 EBS 연계교재 열심히 봐라. 그러면 된다. 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EBS 교재에서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강의에서 그런 변형되는 것들을 찝어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다양한 변형 형태들을 강의에서 얘기해 주시는지를 자녀들은 알 거예요. EBS 강의를 보시면. EBS에서 대구시 교육청과 주최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들은 대치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EBS에 있어요. 학원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EBS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학원 못지않게 현장 감각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강의를 끝판에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느낌. 자,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하루에 많이 투자하는 공부가 뭔 것 같아요? 수학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금까지 학생이란 직업 몇 년 했지? 지금 고3이니까 몇 년째죠, 직업이? 한 십몇 년 지나면은 그 직업의 전문가 아닐까요?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전문가가 됐잖아요. 수학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 그랬더니 저 2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수학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야자를 막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이란 말이 없어졌지만 밤늦게까지 해요. 저는 기숙사 학교거든요. 가면은 밤에 막 12시까지 교실에서 해요, 애들이. 가서 보면 다 수학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막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준비했어? 그러면 자신 있어요. 8권의 문제집을 한 권당 8번씩 풀었어요. 막 이래요. 시험 60점 맞아요.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다 문제집에 두고 온 거예요. 자,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의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막판에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은 내가 그 문제를 내면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거기에다가 답을 놓고 왔다라고 해서, 공식을 놓고 풀이 과정을 놓고 왔다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수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판에는요, 시뮬레이션이 중요한데 본인이 문제를 낼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돼요. 문제를 내보면 이 문제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뭘 잘못 공부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학의 마지막 단계는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어떻게 낼지, 어떻게 변형할지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일명 개념의 육화라고 표현하고 내면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야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아주 무겁게 묵직하게 문제를 쫙쫙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푼 8권의 문제집 8번 풀었던 그 문제집에 지식을 놓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저희 학교에 제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이거든요. 막 석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개념이다. 차라리 개념이다.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지 모르겠다. 문제 풀면은 해결이 되느냐? 그냥 붕 떠가지고 문제만 많이 풀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건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냐. 이해하셨죠? 우리 학생이 이제 막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적기 시작해요. 적는 거지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펜이 없어서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지금 이제 뭐 가형이든 나형이든 이 개념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데,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찍으시는데 저 노란 펜 잊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꼭 강조해 주십시오. 다 찍으셨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볼게요. 한국사 얘기할까요? 자, 한국사 부담은 NO. 절대 부담 NO. 그러나 한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기보단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자,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한말에 아관파천부터 이모군란부터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물어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인과관계를 파악해주는 EBS의 아주 간단한 뭐 5강짜리, 10강짜리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뭐 역사는 최태성이다. 아, 좋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야, EBS 봐. EBS에 뭐 5강짜리도 있고 10강짜리도 있대. 자, EBS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마음가짐, 요즘 학생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자꾸 개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5강짜리, 10강짜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금방 질려해요. 30강짜리 개념 강의 이런 거를요 끝까지 못 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앞부분을 까맣게 보다가 뒤는 받는지 안 받는지,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5강만 딱 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엑기스를, 노하우를 모아. 근데 그 강의들의 선생님들의 강의의 초점이 뭐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주거든요. 한국사 부담 갖지 말고 EBS 강의의 짧은 컨텐츠들을 찾아서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사탐, 자녀가 사탐을 선택해야 된다. 손 들어 보시죠. 손. 네. 자, 과탐 손 들어 보시죠. 과탐. 이과가 많군요. 자, 사탐은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사탐은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선택은 하셨죠? 예, 지금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선택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과목들을 정리하면서는 자, 요 말씀 드릴게요. 수시를 같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써먹을 수 있는지 그 과목에서 뽑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수능 과목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시, 생기부와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예고했던 대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데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하셔야 되냐.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역시 기출문제 분석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생활과 윤리와 윤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인데요, 전국 단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입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보면 가독성이 좋아요. 많이 읽혀요. 쉽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등급 가르기용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달려 있거든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자녀가 9등급 원하시지 않잖아요. 1등급을 원하잖아요. 1등급의 포인트는 결국 등급 가르기용 한두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매력적인 오답에서 빠져나오느냐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오답은 다 예전 수능 6월, 9월 모평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더니 6월 보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고 슬럼프가 왔대요. 예. 그래서 6월이 문제가 뾰족뾰족합니다. 9월은 조금 다듬어지고 수능은 더 다듬어져요. 그래서 6월, 9월 거 열심히 분석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딴 막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 때 답답해요. 그러지 마.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의 6월, 9월 수능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되면 돼. 대신 거기에 다뤄진 정확한 개념을 네 것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나머지 한국지리,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27분 정도 지났는데 이미 6월 모평을 본 자녀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 학교에서 지도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속도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계열, 일반사회계열과 지리, 역사계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필요한 부분만 한번 촬영을 해주시고 과목별 학습법은 역시 관통하고 있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다 찍으셨으면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사탐은요, 역시 개념입니다. 곧 죽어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반드시 본인이 그 개념에 대해서 노트에 자기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개념 노트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문들에 뭐가 나오던 그 핵심 키워드와 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수능 시험장에 갖고 갈 것은 바로 개념 노트예요. 우리 학생들 개념 노트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과학탐구는 뭐 이미 최대한 빨리 결정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 물화생지.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중에 이제 저기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벌써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이과면요, 그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지 이것도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다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을 꼭 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정도인지 수준이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좋겠고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국영수, 과탐, 사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에 딱 담아둘 거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 두 번째는 사실은 독서입니다. 어떤 분야든 독서와 습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독서를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자료가 뭐냐? 기출문제들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두 번째, 습관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플래너 사용하십시오. 플래너. 제가 오늘 이렇게 밖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플래너 선물로 주더라고요. 플래너 받으셨죠? 자녀한테 꼭 주세요. 주면서 야, 오늘 EBS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플래너 중요하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너 안 했으면 해라라고. 자, EBS 커리큘럼 수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 잘 해주시고요. 자, 제가 좀 더워서 상의를 벗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자료 제가 만들어 온 거 요거 많이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덜 되게 남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찍으셨나요? 우리 자녀가 이제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소서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대학에 잘 가는 애들 수시 때 생기부와 자소서를 많이 봐줬어요. 그러면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쓰라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대학에서 뭔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뽑아갔을 거 아닙니까? 뭘 볼까? 열심히 분석을 해봤죠. 나온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에는 스스로가 재수없지 않게 잘난 체를 해야 돼요. 자, 재수없지 않게 잘난 체를 한다는 게 뭐냐? 포인트는 준비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가 보여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심리학과 교수예요. 면접을 보는데 1차가 넘어와서 2차에 면접을 봅니다. 근데 얘가 자소서에 뽑을 때 입학사정관이 봤더니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얘를 왜 뽑습니까?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뽑을까요? 아니거든요. 건드려줘야 돼요. 정말 자소서 잘 쓴 친구들은요, 그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로 가르치고 어떤 수업으로 하는지까지도 파악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떤 책으로 하는지를 읽어요. 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읽었다라는 것만 풍기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소서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했느냐.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 뭐 얘기합시다. S대에서 공부벌레들만 좋아했던 시기가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한 게 중요해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학이 즉사 불망, 사이 불학 즉태라고 했어요. 혼자만 생각하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공부벌레 유형들 싫어합니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같이 토론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토론한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스터디 그룹도 좋고요. 이거는 뭐 어디에다 해가지고 담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다 이제 자녀들 거를 봐주시면 되냐면 개인별 세특 혹은 교과별 세특, 그 다음에 그걸 증빙할 수 있도록 자소서에 넣는 거예요. 나는 친구와 어떤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문제의식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런 에세이를 써서 선생님한테 극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표현할 부분이 뭘까를 보면 사실은 독서 토론을 뭐든지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요, 수상과 함께 이제 생기부의 적기가 곤란해졌어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사행성이 조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 역시 교과별 세특. 교과별 세특,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별 세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내가 뭘 얻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리 수업 시간에 라든지 역사 시간에 라든지 자소서에 그런 것들 써주면 좋죠. 근데 본인의 전공의 방향을 잘 맞춰서. 자, 두 번째, 사회를 보는 통찰력인데요. 저거를 왜 요즘에 대학 교수님들이 강조하느냐? NIE가 뭔지 아세요?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때 유행이어서 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대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심지어 그러니까 신문을 안 읽어요. 자,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디지털화된 아주 자극적인 뉴스들만 많이 봐요. 뉴스페이퍼 중요합니다. 책도 페이퍼북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나오는 구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면 요 용어랑 비슷한 게 뭐고 관련된 속담이 뭐고 이런 게 NI거든요. 그거 안 해도 좋은데 뉴스에 대해서 시사 이슈 토론이나 에세이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라는 어떤 어필을 해야 돼요. 저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 요즘 애들이 너무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역사 시간에 우리가 구한말에 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 한반도의 정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에세이를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쓰는 건 거죠. 사학과를 갈 거면 그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세 번째, 영어와 외국어. 이거는 대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소서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이런 것으로 녹여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경복궁에 갔습니다. 지금 멀지만 그럼 여기 어디 대구에 고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좋고 어디도 좋고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오는데 가서 원어로 외국인들을 안내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좋지요? 심지어는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 내가 뭐 도고동문과를 갈 건데 독일어로 이런 봉사활동을 했다. 이건 드러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대놓고 한 게 아닌데 보이잖아요. 이 아이의 실력이. 그죠? 그러면 면접 때 보고 싶어 하고 물어보겠죠. 너 어떻게 준비했어? 뭐는 읽어봤어? 하면 따박따박 대답을 잘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품과 배려 중요한데요. 자, 이거 꼭 자소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한 이유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공헌을 미리 나는 해왔다. 봉사활동이든 다른 외적 활동이든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대구의 구자는 공자님의 공구라는 이름의 언덕구자를 갖고 왔는데 이제 유림들께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공자님의 이름을 해가지고 거기다 우부방변을 붙여가지고 바뀐 거지 원래 공자님의 도시인 거예요. 유림의 도시입니다. 아, 양반의 도시잖아요. 교육의 수도고요. 아닌가요? 공자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야?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가 뭐냐면 한 가족처럼 잘 사는 사회가 자소서에 들어가야 돼.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이과 학생들이 유행처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적정기술이에요. 적정기술이 뭐냐면 이 본인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것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연구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교양 이런 것들에도 다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되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독서에서 녹여낼 수 있죠. 그 대학에서 전공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읽어봤다라고. 그리고 융합적 사고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대학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융합적 인재입니다. 그럼 융합적 인재가 뭘까요? 융합적 인재는 어떻게 길러지나요? 궁금해요. 어떻게 길러질까요? 자, 융합적 인재는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영역의 전이 능력이에요. 이 영역의 전이 능력이 뭐냐면요. 이과생들이 문과적 교양이 있는 거예요. 문과생들이 이과적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본인이 아주 훌륭한 내신에 본인이 아주 좋은 잘난 체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에 꼭 마지막에는 공동체에 대한 공헌과 꼭 녹여서 써야 되는 게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제너럴리스트적인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 제가 담임도 오래 했고 교직을 17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고3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3 시기도 중요하고 대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입을 가가지고 대입에서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장기적인 내 인생이라는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부모님이 이 시기에 해줘야 될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이다. 두 번째는 응원과 지지다. 요거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나는 혹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동료 친구분 얼굴 보면 다르게 생겼죠? 네,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옆에 친구분한테 너 얼굴은 틀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틀린 건 뭐예요? 그죠? 근데 너의 생각은 틀렸어. 너는 생각이 옳지 않아. 너는 자녀한테 야 지금 이 시기에 너 스마트폰이 웬 말이니?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나는 안 그랬. 일단은 왜 그럴까 얘가 봐주는 거죠.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두 번째 상대방에 맞게끔 걔네들이 뭘 관심 갖는지. 저는요. 제가 나이가 지금 43살인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블랙핑크도 좋아하고요. 블랙핑크 좋아하지. 드드드드 아니야? 트와이스 좋아하니? 예. 트와이스 좋아해요. 이제 나연이가 제일 좋아. 예. 뭐
엑소도 좋아하고 BTS도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이 왜 열광할까? 걔네들은 엄마와 아빠인 나와 다르게 뭘 줄까 쟤한테, 내 자녀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맞춰주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내가 좀 변해주려고 먼저 노력해주는 거. 이러면 좀 이 슬럼프와 힘든 시기를 잘 자녀들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요, 나부터 변화하기를 싫어하고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 일명 꼰대들이 많습니다. 꼰대들의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두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세 번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 번째,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다 오해가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왔는지를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제가 정말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한테 꼭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냥 눈을 감고 너네들은 다 꽃이야. 그리고 향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 니네들은 다 꽃이야. 나는 너네들을 믿고 항상 응원하고 너희 편이야.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 될 거야. 했더니 울어요, 애들이. 우리 애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지예요.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자, 해민 스님의 책.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내려놔라.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다. 열심히 노력은 하되 결과에 다가오지 않은 것을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지금은 지켜봐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얘기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몇 명 와 있지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은 꼭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자기애와 자족입니다. 자기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에리 프롬이 모든 사랑의 출발은 자기애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엇에 최선을 다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되.죠. 제가 운 좋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래 작가의 손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손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송기택 선생님이라고 조정래 작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줬나 봐요. 물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키워주셔서 하면서 친분이 생겼어요. 조정래 작가가 최선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옆에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감동스럽겠죠. 근데 고3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든. 그죠? 저도 이성교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거든요. 이성교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뭘까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가 메마른 세상인데 감사해야죠.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부와 자소서에 녹아들면 아주 좋은 게 아닐까. 자, 우리 학생들 한번 국어 시험 문제 마지막으로 제가 내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다음 주 성격이 다른 사자성어 골라보십시오. 정답 몇 번? 몇 번? 자, 이거 수능에 나왔어요. 몇 번? 몇 번일까요? 4번이요? 국어 공부 안 하셨구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시는 분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현할 때.
이것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명실상부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어필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대입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학생으로 길러주셔야 돼요. 명실상부. 자기 이름에 창피하지 않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막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많이 가져가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 많아요.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도 물어다 주고 성공도 물어다 주고 그 사람들이 따뜻한 행복도 물어다 주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 겉과 속이 같은 명실상부한 학생으로 기르셔야 돼. 알았지? 너는 잘 될 거야. 오늘 나 만났으니까. 자, 이 컨텐츠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EBS 들어가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약속했던 시간 다 충실히 보낸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승엽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있을 때 도쿄돔까지 가서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경기는 못 봤어요.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승엽 선수가 한 말 너무 와닿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이 중요한 거고 과정을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진인사 대천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BS 강사 송기택이었고요.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